예, 안녕하세요. 자, 1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차 시 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는 대수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대수학으로부터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추상 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1은 3, 아니 또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 4 곱하기 2는 8이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경우들을 다 묶어서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단 이 x는 정체가 자연수이다. 이런 하나의 어떤 공식, 정리, 이런 하나를 나타낸다고 하면, 추상대 수학이라고 하는 건 더 나아가서 이 자연수라고 하는 이 한계를 더 뛰어넘는 거죠. 이 자연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제 지난 수업에서는 행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전부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만 만족하면 거의 그 조건을 몇 가지 만족하는 애들은 다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넘는 거를 바로 이제 추상 대수학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배울, 그리고 다음 학기에 계속해서 배울 거는 바로 이런 추상 대수학입니다. 추상 대수학. 그래서 우리가 뭘 봤었냐면 바로 군이라고 하는 걸 봤었죠. 군. 그리고 x 더하기 3은 5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떤 성질들이 필요한지 따져봤더니 결합법칙, 그리고 항등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만 하면, 그죠?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과 연산이기만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걸 만족하는 걸 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 두 번째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처음 만나는 군의 기본 성질들입니다. 이 교재에는 정리 4.1.5인데요. 자, 군이기만 하면 소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소거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두 가지 식들 다 소거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A 연산 B와 A 연산 C가 같으면 똑같은 이 A를 지워버리면 B와 C만 남겠죠. 그러니까 B와 C가 같아진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은 우측에 똑같은 두 개가 있는데, 우측에 있는 똑같은 이 두 개 식을 마찬가지로 소거를 하면 또 B와 C가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소거 법칙이라고 하는데, 군이면 항상 소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군의 기본 성질들을 보는데요. 자, 이 기본 성질들의 이제 의미는 첫 번째 정리의 의미는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거를 한번 증명을 우리가 해볼 텐데요. 증명. 이걸 증명하는 거는 조금 또 다른 얘기죠. 굉장히 엄밀한,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그러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3학년까지 왔으면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훈련을 해서 익혀야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이 간단한 거 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기호들이 필요하겠죠. 군이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은 이제 군을 하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1번만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출연진들 A, B, C는 다 어디서 오냐면 G에서 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자, 가정은 뭐냐면, 가정은 A 연산 B와 A 연산 C가 같다. 자, 그럼 좀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결론은 B와 C가 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목표를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가정으로부터 결론에 도달할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군이라고 하는 건
자, 군이라고 하면 이 집합 G는 그럼 자연수들의 집합인가, 행렬들의 집합인가요? 아니면 함수들의 집합인가요? 그거는 그죠? 그 어떤 것도 무엇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건데. 자,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우리가 배운 세 가지 결국은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 결론까지 여러분 충분히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자, 제일 먼저 양변에 뭐를 곱해주냐? A의 역원을 뭐 기호를 뭐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좌측에다가 똑같이 A의 역원을 곱해줍니다. 똑같은 거니까 같아지겠죠, 여전히. 그 다음에 자, 세 가지 성질줄 뭘 쓸까요? 그렇죠. 결합법칙을 쓰는 겁니다. 앞에 두 개를 먼저 묶어버려요. 자, 왜 그런지는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알게 될 텐데요. 세 개를 곱할 때 앞에 거 두 개씩 먼저 곱하고 나서 뒤에 걸 곱해도 되겠다는 거죠. 바로 결합법칙에 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바로 역원의 성질에 의해서 역원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개 곱하면 항등원이 된다요. 여기 2는 뭐라고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2가 바로 군 G의 항등원인 거거든요. 항등원이고요. 따라서 바로 항등원의 성질로부터 B와 C가 같아집니다. 그죠? 따라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군이면 항상 소고 법칙이 된다는 사실.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여기 공간이 별로 제가 공간 관리를 좀 잘 못하는데 여기 사이에다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0 곱하기 2라고 0 곱하기 2가 지금 정수라고 하죠. 정수. 0 곱하기 1이나 0 곱하기 2나 같죠. 둘 다 0이니까. 그렇지만 1과 2가 같나요? 같지 않죠. 즉 정수에서의 곱셈은 소고 법칙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얘는 정수들은 덧셈에 대해서는 군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곱셈에 대해서는 군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죠. 군이 아니다. 왜? 소고 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군이라고 했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군이면 소고 법칙 성립한다. 내가 증명하는 거는 이렇게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증명이 끝났으면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이 군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 그죠? 군이면 소고 법칙 성립한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성질. 군이면 1차 방정식이 항상 해가 있고 유일하다. 이거 조금 표현을 제가 안 썼는데 1차 방정식의 의미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미지수 x에 대해 구할 때 x에 대한 연산이 2차나 3차냐는 건데 마치 곱으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 x 스타 x는 a 이런 식을 보면 이 x가 미지수라고 하면 이건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게 미지수를 x라고 하면 바로 1차 방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테고요. 자, 어쨌든 군에서는 항상 1차 방정식에 해가 있고 유일하다는 거죠. 해가 있고 유일하다는 거. 자, 군이 아닌 예를 또 한번 앞에서처럼 들면 자,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쯤 많이 봤을 텐데 AX는 B 이 방정식의 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해가 무엇이냐. 이거 바로 X는 A분의 B입니다. 이러면 이제 바로 감점을 받는 거죠. 그죠?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해가 있는 경우에도 해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해가 무한히 많은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실수라 가정 유리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수가 곱셈에 대해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실수에서는 특히 0은 뭐가 없죠? 역원이 없어요. 0은 무엇을 곱하든지 간에 2를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제로 돌아와서 군이면 어쨌든 군이에요. 그죠? 군이면 항상 해가 있고 유일하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이번에도 한 1번만 하겠습니다. 먼저 해가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건 쉬운데요. 자, x를
여곤 연산 B라고 하면 이라고 하면 자 얘가 해가 되는 거는 체크하기 쉬워요. 그 방정식 해라고 하는 건 대입해서 성립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라 하고 말을 고칠게요. 하고 방정식 1에 대입해 보는 겁니다. 대입하면 A 스타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A 여권 연산 B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정리해 보면 다시 한번 또 뭐를 쓰죠? 결합법칙을 써서 이렇게 정리하고 두 개 먼저 연산하면 항등원이 되고 여권의 성질에 의해서 그리고 이거는 항등원 성질에 의해서 B가 되죠. 따라서 성립해야죠.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는 찾았어요, 그죠? 해가 있다는 걸 한번 보였고요. 또 하나 이제 유일한가 요거를 보여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말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정하기를 그러니까 존재는 보인 거고 지금 유일성을 보여야 되는데 가정하기를 x1, x2가 방정식 1의 두 해라고 하고서요.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될까요? 결론이 우리 유일하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사실 같은 해다.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두 개가 있을 수가 없고 다른 거 또 두 개를 찾으면 같아져 버리는 거니까 반드시 같아진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보일까요? 두 해라고 했으니까 식을 생각해 보시면 A 스타 x1도 B고 A 스타 x2도 B죠. 두 해라는 의미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두 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 이 두 번째 줄로 구체적인 어떤 형태를 줘서 나타내면 결론 갖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왔고요. 다시 결론 도달한 걸 잘 보시면 어떻게 할지 보이실 겁니다. 그죠?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5분 정도는 고민해 주셔야 돼요. 답이 안 떠올라도.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답을 봤을 때 여러분께 되는 거지. 뭐 한 1분도 고민 안 하고 바로 이걸 답을 들으면 절대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거 찾으신 분도 있겠지만 A 스타 X1도 B고 A 스타 X2도 B죠. 자, 여기까지 쓰고 나니까 이제 결론까지 많이 보던 겁니다. 바로 우리 앞에서 뭘 했죠? 소거 법칙을 보여드렸죠. 소거 법칙. 지금 X, 똑같은 A가 양쪽에서 곱해져 있는 거니까 뭐에 의해서? 소거 법칙에 의해서. 왜 소거 법칙을 쓸 수가 있죠? 군이니까. 군이니까 소거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거 법칙을 적용하면 x1 이퀄 x2 같아집니다. 그죠? 같아져요. 따라서 유일하죠. 해는 유일. 이렇게 결론 내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했습니다. 그죠? 소거 법칙 성립하고 군이면 1차 방정식이 항상 해가 있고 딱 하나만 있다는 거. 좋죠. 자, 세 번째 성질은 바로 이겁니다. 군의 항등호는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리고 각 원소의 여건도 존재해야죠. 군이니까 군에서는. 그렇지만 두 개가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죠? 가령 뭐 예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군은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라 했지만은 너무 추상적이라 막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리들을 볼 때 구체적인 예들을 가지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수의 덧셈이 군이라고 했는데 자 항등원 뭐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 더 하나만 하인 수 0이죠. 그리고 3의 여고는 뭔가요?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하나만 하인 0이 또 다른 숫자가 될 수가 없고 반드시 0 하나밖에 없고 3의 여건도 마이너스 3 하나인 거죠. 그죠? 뭐 행렬을 생각해 보도 좋고 자 이거는 자 증명 어떻게 할까요? 증명 있다는 거는 존재는 필요 없죠. 왜? 군이니까. 군에는 항등원, 여건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존재성에 대해선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럼 유일성만 보이면 되니까 가정하기를 어떻게 가정할까요? E1, E2가
군 G 스타 이거에 두 항등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결론이 어떻게 나오면 되겠어요? 예. 2와 2가 같다.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예. 항등원의 성질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항등원의 성질 뭐죠? 어떤 원소든지 간에 연산 하나만 하죠. 그래서 어떤 원소 하나를 끄집어내고요. 예. A에 대해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A 연산 E1이나 A 연산 E2나 그냥 A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결론은 아주 쉽습니다. 바로 두 식 양변에 똑같은 A가 곱해져 있으니까 바로 뭐에 의해서? 바로 소고 법칙에 의해서 E1과 E2가 같아지는 거죠. 그죠? 예. 여건이 유일하다는 여러분이 한번 예, 생각해 보시죠. 간단하지만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잘 안 되면 언제 질문해야 되나요? 예, 화요일 날 실시간 우리 예, 줌으로 하는 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공간 문안대 넘기면 되고요. 자, 따름 정리. 예, 따름 정리. 굉장히 행렬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예. 자, 여권 곱한 거의 여권은 각각 여권의 순서를 바꾼 곱이라는 건데요. 자, 이건 뭘 보여야 될까요? 자, 뭘 증명해야 되죠? 증명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 얘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A 연산 B에 지금 여기 좀 기호를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곱셈 기호 식으로 보통 군과 연산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연산 기호를 많이 생략합니다. 종종. 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 손가락이 아파서 예, 굉장히 중요하고 예, 여러분도 금방 숙지를 하다 보면은 동일하실 겁니다. 예, 손가락이 아파서 그냥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여권은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 형태로 많이 표시하고요. 예. 자, 증명은 자 뭐를 증명해야 되냐? 이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A 곱하기 B의 여권이 B의 여권 곱하기 B의 여권이다. 자, 증명해야 될 거는 예, 이겁니다. 예, B 인버스 A 인버스가 A 곱하기 B의 여권이다. 이거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를 잘하자. 죄송합니다. 요거를 예, 여기로 예, 여기로 와야 되는 결론. 예. 결론에 와야 돼. 따라서 여건이 된다는 얘기는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A 인버스가 이거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그죠? 예. 그럼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여건 이게 뭐냐? B 인버스 A M 인버스 예, 연산 기호는 생략한다. 연산 기호는 얘가 항등원 2가 된다는 거. 예. 그리고 반대쪽에 곱해도 얘가 된다는 거죠. 군의 정의를 여러분 다시 찾아보셔야 돼요. 예. 그 군의 정의 썼던 부분들은 그 게임의 규칙을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아직 첫째 주잖아요. 그죠? 둘째 주, 셋째 주까지도 게임의 규칙을 자꾸 다시 돌이켜 가면서 문제를 풀 때나 예제를 볼 때 다시 돌아가서 계속 확인을 해 보셔서 이 게임 규칙의 이 부분이 지금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자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걸 몇 번 발견하시다 보면은 그걸 이제 여러분이 아주 잘 갖고 놀게 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여권이다는 결국 이겁니다. 항등원이 되냐는 두 가지를 연산해서 항등원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겁니다. 예,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예, 한쪽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뭐 이 양방향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볼게요. 예, 이걸 해보면 자 여기다 뭘 쓸까요? 이게 타겟이거든요. 예, 이 결론 오기 위한 타겟이고
죄송합니다. 예, 바로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 결합법칙에 의해서 안에 거 두 개를 먼저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거 두 개를 먼저 연산하면 뭐가 되죠? 예, 항등원이 되죠. 그리고 어느 쪽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라고 하면 이렇게라고 하면 자, 항등원은 어떤 거라고 했죠? 연산 하나만화이네. 그리고 다시 또 B와 B의 여gon이 만나니까 뭐가 되죠? 예, 항등원이 되죠. 따라서 반대 방향은 안 했지만 이게 되는 거고, 따라서 B 인버스 연산 A 인버스가 A, B의 여gon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군에서 보는 군이면 만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 몇 가지를 봤고요. 예. 예, 이걸 소개한 이유는 이게 당장에 쓸모도 있고, 예, 우리 왜 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생각하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굉장히 많은, 예, 이 영역에 있던 것들을 한 방에 다 해결하겠다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배운 앞에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몇 가지 기본 성질들은 그 모든 영역에서 군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영역에 있는 애들을 다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만족하는 거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결과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걸 봤고,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냐? 가장 간단한 군, 가장 간단한 군을 한번 알아봐야죠. 실제로 군이 어떤 게 있느냐? 가장 간단한 군. 가장 간단하다는 게 뭔지, 예, 이 자체가 또 굉장히 고민을 하게 할 텐데요. 자,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무슨 얘기냐? 군과 연산이라고 했는데, 이 군은 뭐라고 했죠? 정체가? 군 중에 G는 집합이잖아요. 집합. 여러분 집합 배우셨죠? 예. 집합의 가장 간단한 집합은 뭐겠어요? 예, 공집합이죠. 공집합. 즉 여기 이건 집합으로서의 개수인데 기수 0개인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예,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왜 그럴까요? 군은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조건.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 중에 항등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항등원. 근데 사실 결합법칙과 여건 첫 번째, 세 번째 조건은 원소가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 없어도 됩니다. 원소가 있다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냥 참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항등원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조건 없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집합은 안 되고요. 자, 그럼 원소가 하나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원소가 하나인 경우 항등원은 있어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항등원은 얘는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뭔가 별이라고 하면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별은 바로 뭘까요? 얘는 바로 이 G라는 군의 항등원인 거죠. 항등원 딱 하나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군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군은 0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항등원만 하나씩 갖고 있는 애들은 사실상 집합으로 분명히 다르죠. 집합으로서는 분명히 다르지만 사실상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원소가 하나씩 있다는 건. 자, 이제 하나짜리까지 해봤고요. 그럼 그 다음은 두 개짜리인 경우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원소의 개수가 작은 그런 경우에 하기 위해서 군표라고 하는 거, 이거 또 새로운 개념 배우는 거죠, 그죠? 군표라고 하는 거를 봅니다. 자, 그래서 원소가 두 개인 경우에 G라고 하는 집합을 하나는 항등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2를 많이 쓰고요. 나머지 또 다른 원소의 기호를 줘야 되는데 알파벳으로 시작했으니까 A라고 하는 기호를 주겠습니다. 주고요. 그럼 군표를 어떻게 만드냐? 표를 만드는 건데 표를 만드는데요. 이 가로, 이 세로 여기는 연산기호를 쓰고 원소들을 그냥 쓰면 돼요. 여기다. 그 세로에도 원소를 쓰고 그 행과 열의 기호에다 다 원소를 차례대로 쓰면 되는데요.
순서는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여기 그냥 요 순서대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바꿔도 저는 상관없지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요 남는 칸에는 뭐를 채우냐? 뭐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예, 남는 여기 칸들 요 안에 있는 칸들 뭘 채우냐면은 이 행과 열에 있는 걸 곱한 거를 연산해 준 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즉,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2 연산 2가 들어가야 돼. 2 연산 2. 근데 2 연산 2라고 하는 건 2가 항등원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2를 하나만 하게 이게 남고요. 이 자리엔 뭐가 들어가냐면 2 연산 A가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행에 있는 게 왼쪽에 오고 그 열에 있는 게 오른쪽에 오는 2 연산 A가 와야 되고요. 근데 이 2가 여전히 항등원이니까 A가 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엔 뭐가 와야 되죠? A 연산 2가 와야 되는데 2가 항등원이니까 이건 무조건 A가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올 건가 하는 거죠. 예. 올 수 있는 자격은 뭐가 있을까? 여기 올 수 있는 자격.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가능성. 어차피 연산이라고 하는 건 G 곱집합 곱집합이죠. G 곱집합 G에서 G로 가는 거니까 결과는 G에서 골라야 돼, 그죠? 그러니까 E 아니면 A예요. E 아니면 A, 그죠? 그럼 E인 경우도 있고 A인 경우도 있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어떤 성질이 있었냐? 모든 원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모든 원소는 여권이 있어야 한다 했죠. 여권. 자, 여권. A의 여권 그러면 A의 여권은 A 아니면 E인데 여권은 이면 뭐죠? 그걸 연산해줘서 뭐가 나와야 되죠? 항등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E를 연산해줘서는 항등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A가 됐잖아요, 그죠? 항등원 성질로부터. 그럼 여권이 될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겠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죠. 여기밖에 없는 거고, 즉 A밖에는 A의 여권 될 수 없고, 그러면 A가 A의 여권이란 얘기는 A와 A를 연산하면 뭐가 돼야 되죠? 무조건 2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군표 아직 여러분 익숙치 않을 텐데 가령 나는 별과 뭐를 할까요? 하트. 그리기 어려운데 이 두 개로 이루어진 또 다른 군을 생각한다. 연산 여기는 뭐 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별, 하트. 이렇게 될 텐데 둘 중 하나는 항등원이 되잖아요, 그죠? 별을 항등원이라고 할게요. 그죠? 그러면 항등원 성질로부터 별, 연산, 별은 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별, 연산, 하트는 하트가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이유로 이쪽 열의 별도 항등원이니까 여기도 하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거와 똑같은 이유로 하트도 여권이 필요하니까 그 여권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트밖에 남아 있지 않고요. 그 얘기는 하트 연산 하트는 항등원 별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분명히 이 군과 이 군은 다른 군이지만 분명히 다르죠. 그죠? 원소도 다르고 연산도 다르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냥 E를 스타라고 하고 A를 하트라고 하면 군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군표가 똑같다는 건 그냥 사실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게 좀 다음 주에 또 다시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똑같은 형태라고 해서 동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형. 어쨌든 2개짜리 군표는 해보시면 여러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 3개짜리인 경우 뭐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숙제로 할까요? 자, 집합으로서 일단 3개니까 뭐 세 번째는 B라고 하죠. 그래서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그죠? E, A, B. 또 색으로 E, A, B. 이렇게
작고요. 자, 그럼 9칸이나 채워야 되고 이 9칸에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g의 원 3가지니까 함수로서 사실 생각해 보면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함수로서의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다는 거. 하지만 군의 성질로부터 실제 경우의 수는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는 첫 번째 칸은 1, 1의 칸은 항등호 성질로부터 위에 게 그대로 내려오고 첫 번째 열도 왼쪽에 있는 게 그대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4칸을 채워야 돼. 남은 4칸을 채워야 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 예, 여기. 자, 그런데 군표의 성질을 보시면 예, 같은 행이나 열에는 같은 군의 원소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행이나 열에는 같은 원소가 올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요거는 다음 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이 꼭 질문하는 거로 하죠. 너무 얘기가 길어질까봐. 같은 행이나 열에는 같은 원소가 올 수 없다. 여러분 좀 그동안 좀 궁금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군표에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A가 못 오죠. 여기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E나 B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왼쪽을 보면 A는 못 오죠. E, A, B 세 가지가 있는데 A가 못 오고요. 같은 열이라고 보면 위에 B가 있으니까 B가 못 오죠. 마치 이런 퍼즐 게임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 요 가운데에도 2가 못 오죠. B밖에 안 남죠. 그래서 P가 되고요. 그럼 완전 맞추는 거 쉽죠. 여기 보면 A, B니까 두 번째 열을 보면 2가 와야 되고요. 좌우나 위아래를 보시면 A가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개인 경우도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개짜리도 반드시 있고 이런 형태의 이런 구조를 갖는 그런 군만 존재합니다. 후반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딱 어떻게 더 표시하는지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어쨌든 군표라는 걸 이용해서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인 원소가 군에 대해서 이제 알아냈거든요. 이제 연습 문제는 4개짜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점점점 조금씩만 커져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이 채워야 될 칸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군의 기본 성질들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군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원소가 굉장히 적은 군의 경우에 군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과제 게시판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